오늘 좀 허리가 아파서 이게 쭉 굽었어. 굽었어. 처음 이해하고 허리를 한번 다쳤는데 이 겨울만 되면 가끔씩 이렇게 도죠. 그래갖고 가끔씩 이렇게 허리가 굽으니까 약간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부했어.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그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죠. 그럼 손실보상은 우리가 이제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란 말하고 배상이란 말의 차이야. 응? 앞에 손실, 손해는 큰 차이는 없는 거야. 다 피해야. 피해를 뜻하는 건데 적법한 작용으로 받은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를 보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손실보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예를 들어 경찰관이 뭐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했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 뭐 이런 거. 근데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어. 응? 그런데 상대방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적법한 작용을 한다든지 또 소방관이 적법한 강제적 작용,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돼, 저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골목길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주차된 차가 이제 적법하게 주차된 차지만 하여튼 뭐 못 들어간다, 소방차가. 이럴 때는 그 소방차를 주차된 차를 밀어버리고 부수고도 갈 수 있어. 더 급박한 공익을 위해서. 응? 이런 경우가 이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했는데 국민이 이제 뭐 재산 피해를 입거나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죠. 그래서 근데 적법한 작용으로 꼭 재산 피해만 입느냐? 꼭 그러지도 않단 말이야. 생명, 신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보상이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코로나 예방 주사 해가지고 국가가 강제로 예방 주사를 놨다고 쳐봐, 그렇죠? 근데 다 적법하게 한 거야, 법에 따라. 근데 상대방이 죽고 다치고 이러면은 역시 적법한 작용으로 인한 비재산 피해가 생기죠. 이런 것도 이제 보상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된 거는 이제 그러한 보상 중에서도 국가가 뭔가 적극적으로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고 그랬을 때, 응? 도로 까는데 개인 땅 필요하다, 땅 좀 내놔라, 응? 그래서 강제로 뺏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 물어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부의 주된 포인트는 공권력, 그러니까 공공 필요에 의해서, 공공 필요성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했을 때 그 재산 피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거. 응? 요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교재 그 292조 하권에 292조 보면 손실보상의 의 이렇게 있어요. 292조.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거기 그냥 읽어보면 공공 필요, 적법하게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처지 끝에 재산권에. 응? 근데 재산권에 또 웬만한 피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를 보상 안 해. 그런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라 그래. 그런 정도를 넘는 피해를 준 거, 그걸 우리가 특별한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특별한 희생을 가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나라니까 그 재산 피해를 물어줘야 된다. 응? 이런 논리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그런 거지. 공공 필요, 적법, 응? 그지? 공공 필요가 있어서 적법하게 공권력 행사를 해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줬을 때, 응? 그 피해에 대해서 아니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의 재산만 피해를 보라 그런 거냐? 이거는 뭐야? 여기 나왔듯이, 그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둘째 끝에 공익을 위한 희생은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응?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물어주는 걸 손실보상제도라고 한다. 대략적인 의미 알았죠? 그래서 그 뭐 이론적 밑에 근거 보면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이렇게 나눴는데 이론적 근거는 지금 말했듯이 아니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만 피해를 보라는 얘기냐? 응? 그 피해는 그 사회 공동체가 부담을 해야 맞다.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이론적 근거는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소위 특별 희생설이라는 게 통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희생설. 응? 그래서 그 특별 희생설의 설명이 둘째 줄부터 나와 있어요. 그죠? 응? 그건 사회 공동체 부담으로 나눠가야죠, 이제. 그지? 특정인만 희생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특별 희생설이 통설이다. 응? 특별 희생설 설명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실정법적 근거.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손해배상도 규정을 해놨다 그랬죠? 헌법 29조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뒀는데 우선 우리나라 헌법 23조 1항이 있어요. 23조 1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놓고도 근데 사유재산이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라 공공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 그게 23조 3항에 있어. 그래서 여기 헌법 해놓고 1항 나오지. 1항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 공공 필요에 의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거. 그거 뭐로 해야 된대? 첫째 끝에 보면 법률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은 재산권 박탈하는 거, 뺏어가는 거, 사용은 공공 필요가 있으니까 뭐 국가 등이 개인의 재산을 땅이라든지 사용하겠다. 응? 그다음에 야, 너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너 여기는 건축이 안 되는 거야. 응? 또 여기는 뭐 무슨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지? 제한하는 거. 응? 다 뭐로 해야 돼? 법률로 해야 돼.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했을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희생은 보상을 해야 돼. 그 보상하는 것도 뭐로 하래? 법률로 정하래. 그렇죠? 그러니까 다 법률로 정하라는 게 그 문구를 보면 재산권은 공공 필요해서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고 사용하고 제한하는 거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다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해야 돼.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법률로 보상에 관해서 정해놓되 어느 정도로 보상하라고 정해야 된대.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게 정해야 된대. 정당한 보상을 해주래. 그렇죠? 근데 이제 헌법은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성격을 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보상인지는 국회가 이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한 거죠.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우리 헌법 23조 3항은 자, 이걸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걸 공용 침해라고 이렇게 묶어서 말한단 말이야. 그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모두 법률로 정하라고 헌법이 명시한 거다. 이게 셋째 줄 얘기죠. 응? 자, 그래서 1항.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2항.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헌법 23조 3항은 피해자인 국민이 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일단 헌법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국가는 보상해줘야 된다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일단 아주 기본적인 선언을 해서 의무로는 해놨어. 그렇지?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는 법률로 정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상 청구권의 근거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보상하는 구체적 기준 보상하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거는 다 법률로 정해라 하고 법률에다가 정하라고 유보해놨다. 응? 이 항도 중요. 그러니까 헌법 23조 3항은 아주 추상적으로 국민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선언은 했어. 응?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라는 얘기야. 응? 예, 그래서 이 항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사망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렇게 놨지.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해놨어.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존속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치? 존속보장이란 말은 쉽게 여기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건 땅이나 건물, 개인의 재산권, 국가가 강제로 막 뺏어가는 건 원칙으로 안 된다는 거지.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 돼. 그 땅이나 건물을 개인이 팔 것인지, 뭐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부를 할 것인지, 뭐 건물을 다 부수지, 그건 다 그 재산권자인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뜻이 그 재산권을 어떻게 할 건지는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가 그걸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존속 보장이란 말이야.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거는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존속을 보장하는 건데 다만 23조 3항에 의하면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가 등이 개인의 재산을 뺏거나 강제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특별한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래? 돈으로 보상을 해주래. 그럼 뭐야? 원래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게 존속을 보장해 주는 거다 하는데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뺏을 때는 돈으로 그만한 가치를 보상해 주라.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이 돈으로 보상해 주는 쪽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게 존속을 보호하는 건데 23조 3항에 의하면 이제 뺐대.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뺐대. 그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라. 응?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바뀐 거야? 존속 보장이 그만한 재산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는 방식으로, 즉 가치 보장 방식으로 변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거지. 원칙은 존속을 보장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국가가 공익상 필요해서 강제로 뺐을 때는 그만한 재산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응? 그렇죠? 그 말뜻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야. 1번, 2번, 3번 다 이거 중요해.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 법률로 국민의 재산권을 뭐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라.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 이제 많은 법률들이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지. 우리 손실보상에 관해서 정해놓은 일반법이 없다는 말이 중요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우리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을 만들어 놓고 다른 법률에 국가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뭐 특별한 별도의 법률 따로 없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손실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없어. 응? 그냥 뭐 예를 들어 도로 만들으라고 개인 땅을 강제로 뺏는다? 그러면 이제 도로법에서 보상하라고 규정이 있고, 그지? 무슨 댐을 건설하고 개인의 재산, 집이나 땅을 뺏는다? 그럼 댐 건설하는 법에서 보상하라고 규정이 있고, 이렇게 제각각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을 뿐 통일된 법이 없어.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여러 각각의 개별적인 법률들에만 규정을 두고 있다. 응? 근데 그 이제 개별적인 법률들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이 긴 법. 즉 공익 사업을 위한 거기 나와 있지? 셋째 줄에.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칭이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니까 정식 약칭은 토지보상법인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익사업법이라고 또 약칭을 해요. 공익사업법. 응? 그렇게도 또 약칭이 되더라고. 토지보상법 또는 공익사업법. 응? 긴 이름은 뭐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이야. 법률의 이름. 응? 너무 기니까 공익사업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하고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293쪽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될까? 이 피해자가 재산 피해를 본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공법상 권리, 공권으로 보느냐, 사법상 권리, 사건으로 보느냐,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못 받으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무슨 소송을 할지가 결정되는 거지. 응? 관련해서 학자들은 야, 이게 국가가 공공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침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물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공법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물어주는 보상받을 권리니까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된다. 응? 그래,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는 과거에 사건으로 취급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역시 공권으로 보고 있어. 응?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 여기서 공권설, 사건설 있는데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 응? 그래서 자, 판례도 아주 간단히 공부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최근의 입장으로 공부해. 아래쪽, 그지? 그거 하나만. 자, 우리 대법원 판례 지금 다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최근의 입장, 2000년 이후에 최근의 판례 태도로 보면 손실보상 청구를 공권으로 보고 당사자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보상을 충분히 잘해주면 소송 갈 필요가 없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건데 안 해준다든지 또는 너무 적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승복을 못하면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데 당사자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읽어보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라 손실보상 청구는 적법한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판례가 사법상 권리로 보잖아. 사건으로 이런 거와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그에 관한 쟁송은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라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1번의 크게 결론이지 뭐. 응? 우리 그래서 판례를 확인해 보자. 정확히 판례를 확인해 보면 다음 페이지 294에서 295쪽이 있는데 그 294에서 맨 위에 보면 과거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손실보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있었어. 응?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대법원은 이제 공공 필요에 의한 즉 공익 사업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재산 피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침해받은 권리가 어떤 성질의 권리냐에 따라서 침해받은 권리가 침해받은 재산권의 성격이 사법상 권리를 침해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손실보상 청구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고 침해받은 권리 내지 재산권이 공법상 권리다. 그러면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돼. 이렇게 갈라봤어. 침해받은 재산권의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응? 근데 지금은 안 가린다고. 그래서 최근의 판례 태도. 그래서 거기 두 번째 큰 주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다 지금은 이런 입장이라 요것만 잘 정리하면 돼. 그래서 그거 구체적으로 외웁시다. 1번, 2번. 1번, 2번은 그냥 묶어. 1번, 2번 묶으면 뭐야? 응?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그럼 끝나는 거야. 개인 땅이 어떻게 된 거야? 국가의 하천구역으로 자동 편입이 됐어.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물길이 바뀌었다든지 이래갖고 원래는 개인 땅인데 국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물이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하천 그렇게 흘러버려. 그러면 하천법이라는 법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와갖고 뭐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 땅은 이제 국가 소유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땅 주인에게는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말이 바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 있지? 그거는 이거 읽어보면 뭐래? 성질이. 응?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공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서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행정소송으로. 근데 거기 뭐 그 행정소송이 구체적으로 당사자송을 말하는 거야. 응? 행정소송.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이 당사자 소송이거든. 당사자송을 청구해야 된다. 1번으로 공부하면 충분해.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도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4번은 뭐야?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게 공익사업을 한 거야. 공유수면 매립이 뭐야?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간척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바다에 그죠? 돌과 흙을 갖다 붓고 메우는 거 막 이런 거지. 그지? 그걸 함으로써 이 연안 바다에서 수십 년간 뭐 이렇게 그 어촌 주민들이 막 조개 치켜오고 뭐 해오던 이런 관행상 인정되던 어업권을 이제 못하게 됐잖아, 권리. 그지?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관행상 인정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관행 어업권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된대? 이거는 셋째 줄,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상 청구해야 된대. 이것도 행정소송인데 당사자소송이야, 당연히. 응? 그 다음에 4번 잘 나옵니다, 시험에. 4번이 잘 나와요. 4번은 세입자예요, 세입자. 중요한 단어가 세입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뭐 산업단지 조성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할 구역으로 지정된 어느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딱 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산업단지로 조성할 기획. 여기에 A라는 사람 땅과 집을 갖고 있지? 그럼 어떻게 돼? 땅과 집 내놓고 이사가 나가 이런다고. 그지? 그럼 이 사람의 땅과 집 보상을 해주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 집주인은 당연히 집이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집값 보상해 주죠. 그죠? 근데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응? A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자기 거 아니니까 집값 보상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대신에 뭐 보내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강제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 원치 않는데, 그지? 그 이사하는 거 보상해 주래.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라는 걸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응?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그랬지? 이것도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이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주라. 응?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뭐야? 응? 오른쪽에 올라가면 공법상 권리고 키워드는 그거야.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이런 거.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나 이 5번의 케이스 나는 이걸 받아봤어. 내가. 응? 내가 새 들어 살고 있던 집이 여기가 이제 LH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로 이제 개발 사업이 되는 거야. 내가 세입자였거든. 그랬더니 이거 계산 방식이 있더라고. 대통령령에 보면 그거 뭐 가구 원수가 몇 명인지 뭐 그다음에 이게 평수가 몇 제곱미터인지 뭐 이거 따져갖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 그에 따라 그때 90몇만 원인가 주거이전비 받았어. 응?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 마당 있는 집에 살아보려고 여기 새를 들어갔었는데 그래갖고 이게 뭐야 개집 그다음에 뭐야 닭장도 지었다. 내가 닭장을 지어서 닭도 키우고 병아리도 까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 마당 있는 집에서 그렇게 살아본다고 이제 새를 들어갔었어. 그래서 그것도 보상 나오더라고.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액수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던데 그것도 다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더라고. 자, 5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6번 잔여지 가격 감소 이렇게 나왔지. 잔여지란 말이 뭘까? 잔여지라는 건 남은 땅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갑이라는 사람 땅이 이만큼 있어.
근데 요거 또 좁게 해보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의 대부분이 여기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공익사업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단지에 쓸 땅이야. 그럼 이 땅값은 당연히 토지 보상해줘야 돼, 그지? 그럼 요게 남은 땅이야, 잔여지, 그지? 짜투리 이게 남은 땅이야. 여기까지가 수용된다 그래. 강제로 재산 박탈당하는 거야, 수용되는 거야. 근데 이 짜투리 땅 갑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이거 남은 땅 그냥 내가 쓸게요. 그러면 뭐야? 보상 안 해줘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갑이 야 이거 짜투리 땅 요만큼 남은 거 나 별로 쓸 데도 없고, 그지? 이러면 이거 마저 그냥 다 가져가라. 응? 이거야. 그런 걸 뭐라 그러면 짜투리 땅 잔여지를 마저 수용해 달라. 여기는 지금 수용해 달라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짜투리 땅 수용해 달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게 잔여지 가격 감소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넓게 얘기하자. 조금 넓게 얘기하면 원래는 땅이 많은 땅이었는데 한 3분의 2는 강제로 뺏기고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갑은 이 땅을 자기가 그냥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널찍한 땅이었을 때 이게 가치가 높았는데 이게 딱 잘리니까 길쭉해지고 땅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야, 이 공익사업 때문에 내 남은 땅의 가격이 떨어졌어. 가치가 떨어졌어. 그것도 물어달라는 거야. 공익사업 때문에 땅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응? 그게 바로 잔여지 가격이 감소된 거에 따라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돼요. 응? 자, 그것도 뭐래? 응? 근데 요거는 이 6번은 지금 말한 거와 조금 그게 다른데,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냐면 여기 셋째 줄 여죠.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해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다가 야 이거 가격 감소돼서 이거 보상해줘 이렇게 신청을 해. 근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 가격 감소된 거 없는데 이러면서 보상 안 해준다고 결정했어.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안 해준다고 한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위법이야 취소해줘 이렇게 싸울 필요 없대. 그거 토지수용위원회 상대로 그 결정 잘못됐다고 싸우지 말고 바로 뭐 하래? 바로 이 사업 시행하는 자, 국가가 사업 시행자면 국가를 상대로, LH가 사업 시행자면 LH를 상대로 보상금액 더 줘. 응? 보상금 증액 신청을 해야 돼. 이게 중에는 이거 여기서 빼야 되겠어. 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논의하고 조금 흐름은 맞는 건 아닌데 핵심은 뭐라고? 넷째 줄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비로소 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그죠?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응?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 더 줘 신청을 해보고 그거를 반드시 거쳐야 된대. 그 재결 절차라는 게 그거야.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 더 주는 결정 해줘 하고 신청을 해보고 거기서 안 해줘 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라고?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안 줘 하고 결정한 걸 위법이라고 글 갖고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상금 그 끝에다가 거기 넷째 줄 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렇게 있잖아.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가 그걸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겠던데 이런 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요걸 해야 돼. 응?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응? 이렇게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나중에 공부해야 될 건데 판례를 내가 여기다 써놔서 즉 토지수용위원회 거기다 써. 토지수용위원회의 아까 보상 안 해줘 하는 재결을 대상으로 뭐 취소해라 이런 취소소송 제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재결 보상 안 해준다는 결정을 대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 소송하지 말고 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래. 응? 이건 당연히 당사자 소송이야. 응? 그 정도 하세요. 응. 그 다음에 6번은 중요한 판례긴 하니까 따로 설명을 할게요. 7번은 굳이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8번, 9번이 아주 중요. 자, 8번은 첫째 주 끝에 뭐야? 농업손실 보상 청구권. 그러니까 앞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 때문에 농사 짓던 사람이 농업에 피해를 입은 거야. 그치?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핵심은 뭐야? 넷째 줄에 서 있지? 밑줄 쳐놨지? 공법상 권리다. 보상받을. 당사소송이란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9번도 뭐야? 응? 9번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던 사업이 폐지된 거야.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첫째 끝에 사업 폐지 나오지? 사업 폐지. 자기가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된 거야. 그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공법상 권리고 당사소송이란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판례 태도를 보면 다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라 그런다. 응? 그래서 여기 몇 개 시험에 자주 쓰입니다. 응?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이렇게 있죠? 그 요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공익사업, 여러분 여기서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근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또 LH공사 같은 그런 공공단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H가 어디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지? 그러면 우리 국가기관인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갖고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LH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돼요. 응? 꼭 우리 민자 고속도로 건설하는 업체 있지? 그러면 고속도로 건설하는 사업자는 무슨 건설회사. 근데 이거 국토부 장관한테 여기다가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 승인을 받는 거야. 사업 승인을 받아. 그러면 사업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돼? 사업 인정을 받는다 그래. 사업 인정 받으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민간 건설업체가 강제로 그 도로 건설할 그 계획이 짜여진 구역 안에 있는 개인 재산 땅 강제로 보상해주고 뺏어갈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손해배상은 국가 아니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자지. 손실보상은 국가 지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줘야 될 의무 어느 때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그 요건. 요건은 아까 뭐야? 다시 한번 그거 읽어보면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공권력이 행사돼서 그죠?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잖아, 그지? 이 중에 공공필요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자 그러면 공공필요란 말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이 공공필요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될 때 공공성 그 다음에 플러스 필요성 여기 두 가지래 우리 판례가. 응? 공공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박탈해서라도 뭔가 해야 할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공익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지. 응?
그럼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한다. 이거는 굉장히 수많은 국민들이 다 이용할 필요성이 큰 거잖아. 그렇지? 뭐 공항이라든지, 그지? 그런 건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필요성은 그러한 공익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판례로 공부하면 자, 공공 필요 의 죠? 동그라미 2번을 읽어봐. 공공 필요라는 단어는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라도 박탈해야 될 그런 공익적 필요성을 가리키며 공익성이라는 단어와 공공성 내지 공익성하고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그죠?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 응?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은 무슨 말이겠어? 야, 이게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다. 응? 이런 공익적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4번. 여기 보면 순수 국고 목적. 여러분, 국고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이야. 국가도 개인처럼 재산을 소유하는 자잖아. 근데 국가가 자기 재산을 무슨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뺏어가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순수 국고 목적으로 하는 작용은 공공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줘. 응?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국고 목적 작용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판단 기준 해가지고 쌍가리 1번 공익성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까 공공성과 필요성 얘기할 때 공익성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거기에 세 줄 나오지. 세 줄. 그치? 위에 문장에 번호 안 붙이고 자,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허용되기 위한 공익성은 자, 거기서부터 해줘요.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두 번째 줄 국민의 기본권 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 문장 되게 중요해요. 이게 판례에서 쓰인 말인데 시험에 잘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그거다. 두 번째 줄에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 이렇게 돼 있지. 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헌법 37조를 봐야 돼. 자, 우리나라 이제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쭉 써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며 행복 추구권 쫙 써놨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 뭐 신체의 자유, 그다음에 뭐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뭐 쫙 써 있어. 11조는 평등권 쫙 써 있고 헌법 제 37조에 가면 제 37조 제 2항에 보면 7조 제 2항에 37조 제 2항 뭐라고 써놨냐면 자,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국가가 헌법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그다음에 공공 복리를 위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헌법 규정을 보면 쫙 국민의 기본권을 쫙 헌법에 써놓은 다음에 이러한 국민의 모든 기본권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들어가잖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다음에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헌법 37조 2항에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공공복리를 위해서야. 그지? 근데 그 공공복리는 굉장히 넓은 거야, 개념이. 그런데 첫째 줄 다시 봐. 근데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어가? 이거는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자유가 공익성이라는 거냐? 국가 등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는데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익성이 있으려면 그거는 굉장히 더 그 공익성을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응? 뭐 요만한 공익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뺏어간다. 안 된다. 좀 더 그 공익이란 건 좀 더 이렇게 엄청 커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단어? 첫째 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허용되기 위한 공익성이라는 둘째 줄 끝에 국민의 기본권 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복리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 좁게 해석해야 된다. 좁게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가 넓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넓게 하면 쉽게 국민의 재산을 막 뺏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가 돼버리잖아. 안 된다.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공익성이라는 건 굉장히 더 엄격하게 좁게 봐야 된다. 응?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과 달리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뭔가 제한하는 거, 뭐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그지? 이런 거는 조금 더 폭넓게 할 수도 있다 쳐도, 그죠? 응? 예를 들어서 요새 의사들 난리가 났지만은 국민의 의사들에 대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 그러니까 의사들 내세우는 거 직업의 자유 내세워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네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자기네 사표냈다는 거야, 그죠? 근데 뭐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빨리 의료행위 해 지시내 하잖아, 그지? 그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 뭐에 의해서 하는 거야? 이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 30조 2항에 따라 법률에 정해놓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공익성이라는 개념, 그 범위는 좁게 봐야 된다. 이해됐죠? 좁게 볼 수가 있다. 그 말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용 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놔야 된다. 응? 그거는 읽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 둘째 줄에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어떻게 된대?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뺏어도 돼 라고 열거해 놓은 사업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산 못 뺏어간다 이거야. 응? 그 말 중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셋째 줄에 공익사업이라고 다운 붙인 건 뭐야?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 거야? 응? 국민의 재산을 수용해 갈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실제 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국민의 재산을 뺏어갈 수 없다. 응? 이해됐어요? 중요. 그거 중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적인 법들의 목적, 사업 내용 이런 걸 다 따지고, 또 특히 그 사업이 대중,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 등도 고려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골프장, 고급 골프장 짓고 그 휴양 시설 지어. 고급 골프장과 그 아주 고급 리조트를 짓는 사업에. 그러면 이걸 위해서 개인 고급 골프장과 아주 고급 휴양시설의 리조트를 짓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땅과 건물을 갖고 사는 사람들 다 내놓고 나가래. 보상해 줄 테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땅과 보상금 받는 것도 싫대. 보상금 많이 줘도 싫고, 나 여기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왔고 우리 조상도 대대로 살았는데 여기서 그냥 살다 죽고 싶대. 떠나고 싶지 않대. 이 충돌하는 거야. 응?
그럼 여기서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을 짓는 사업이 국민의 재산을 싫은데도 강제로 뺏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익 사업으로 볼 거냐,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됐었어. 응? 그런데 동그라미 여기 2번 보면, 그지? 두째 줄에 뭐 있어? 그 사업이 일반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고려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뭐라 했는지 알아? 야, 그거는 공익 사업이라고 할 수, 이 국민의 재산을 뺏으면서 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럼 부자들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일반 서민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고급 휴양 시설 및 골프장을 짓는 사업이라면 그런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공익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은 현재 우리 아까 대표적인 법이 공익사업법이라고 약칭한다 그랬지? 여기는 내가 약칭으로 공익사업법이라고 써놨지, 그지? 공익사업법은 뭐였어?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써놨네.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뺏으면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란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막 열 몇 가지를 쭉 나열해놨어요. 응? 그 법에 나열된 거 아니면 못 뺏어가는 거야. 아무리 아까 말했듯이 동그라미 이번에 공익성이 좀 있다 해도 그거는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다 이해됐지? 열거돼 있다는 걸 내가 말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 필요성 그냥 읽고 지나가. 필요성은 공용수용, 국민의 재산을 뺏어서라도 그 사업을 해가지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응? 그렇게 뺏어가면서 사업을 하면 재산권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이익 사이에 이익 형량을 해본 결과, 그지? 그렇게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라도 달성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를 가리키는 거다. 응? 읽고 지나가세요. 자, 중요한 건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그러면 토지 수용의 주체라고 하지.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말로 뭐야? 아니 그렇게 공익적인 큰 사업을 라고 해서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는 자로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민간 기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민간 기업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우리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면서 사유재산을 뺏어가면서 공익사업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래서 한 5줄까지 쭉 눈을 감으면 이제 민간에게도 민간 기업, 에게도 공익사업 할 수 있도록 인정해줄 필요성이 커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래서 요새 고속도로 하는 거 어디서 많이 줘? 고속도로 건설 민자 고속도로란 말 들어봤지? 민간 건설업자가 고속도로 만드는 사업 팔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민간이 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행정학에서 무슨 뭐 BTS 방식으로 하는 BTS인가 무슨 방식이 있잖아. 그래갖고 그 국가는 이제 승인을 해주고 사업자가 어떻게 돼? 자기네 돈을 민간 사업자가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건설을 다 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계약적 뭐 50년간 뭐 한다? 그 운영을 한다. 고속도로. 응?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수입은 뭐야? 민간업자가 갖는 거지. 고속도로 통행료 받아. 그러니까 그거 몇십 년간 운영권을 고속도로 관리 운영권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 50년 지난 뒤에는 이제 국가 소유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응? 그런 게 이제 그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응? 근데 요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기 뭐지?
용인 경전철 사업이 또 그 문제됐죠. 한참 전에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놨어요? 응? 그 되게 웃겨. 수요 예측이 용인 경전철 하면 뭐라더라? 뭐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가 될 거다 뭐 예상을 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계약을 민간업자가 건설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승객이 그 예측한 승객에 못 미치면 뭐야? 저 적자 본 부분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준다. 이런 조건한 거예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승객이 뭐 10,000명이 탈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10명밖에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운영 적자 보는 거는 지자체가 다 메워줘야 돼. 계약 기간 동안. 응? 수천억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소송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인 시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엉터리로 수요 예측하고 뭐 사업자 지정을 해서 이렇게 계약한 거 그래서 용인시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걸 결정한 시장 다 손해배상 해놔라. 응? 그래갖고 어제 판결 나왔어요. 시장에게 뭐 200억인가 얼마 배상해 놓으라고. 응? 판결 나왔어요. 1심 판결. 응? 자, 그건 약간 빗나갔는데 핵심 뭐야? 민간 뭐야? 하여튼 동그라미 1번. 자, 민간 기업이 뭐야? 민간 기업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에서 해놨다 해도 뭐야? 헌법에서 정한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허용된다. 위헌이 아니다는 거야. 1번 되게 중요해. 동그라미 1번. 키워드 민간업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공 필요를 이용하는 건 사기업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저기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 가면 탕정이 들어요? 탕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는 예전에 지역 균형 발전 해가지고 이제 서울 수도권이 너무 몰려 있다. 해가지고 뭐 이 분산 정책을 펼잖아. 지역 균형 발전. 응? 그래갖고 기업들에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세금 내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뭐 메가 어느 게 정책 방향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응? 뭐 김포까지 서울시로 넣는다느니 뭐 구리시까지 넣고 그럼 서울이 끝없이 확대되겠네. 응? 그럼 지금 수도권의 전 인구의 50%가 머물러 사는데, 응? 그래도 뭐 이제 뭐 나중에 다 수도권에 사는 거지 뭐 한 70%까지 몰려 살면 지방 가면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만 살고 있어. 근데 그분들 하나씩 돌아가시면 다 그냥 거기는 사람 안 사는 그런 데야. 빈집들만 있고, 응?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오잖아. 다 참 일자리는 또 서울에 수도권에만 있고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 올라올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방에. 참 여러 가지 딜레마예요 국가가. 응? 자, 그래서 아까 그 탕정신도 씨,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주해 올. 네. 경제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주해 와서 공장을 지을 곳, 구역을 정해놓고 그 땅값 집값 보상해주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사기업을 위해서, 그지? 근데 그게 뭐야? 사기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야? 응? 뭐 이런 국가의 어떤 큰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 사인을 위해서도 재산권 박탈, 응?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밑에 우리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4조는 사기업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응?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을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수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민간 기업에게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해놓은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거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응? 공익사업 시행자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민간 기업, 민간에게도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 응? 합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 응? 근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민간 기업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주려면 주는 거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한다고 쳐봐. 그럼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국가가 직접 한다 그러면 국가가 거기를 딱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국가가 이 땅과 집을 빼서, 그지? 그리고 보상을 해줘. 그리고 보상금은 뭐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 정부가 매년 매겨놓는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줘요. 그 공시지가는 현실 시가보다 낮아요. 정부가 매겨놓은 매년 정해놓는 공시지가는 현실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매겨져 있어. 그러니까 싼값에 땅을 강제로 뺏는 거지. 보상금 주고 뺏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거기를 싹 철거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그 땅 가치가 올라. 응? 그럼 땅 가치 오르면 이제 그걸 또 국가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한 다음에 기업들한테 분양을 해. 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들 얼마씩 내고 뭐 땅을 팔 수도 있고 뭐 빌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국가가 싼 값에 땅을 강제로 뺏어갖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이익이 남아. 땅값도 올랐고 이익이 남아. 그럼 국가가 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은 누굴 위해 쓰겠어? 그렇지, 국민 전체를 위해 쓰는 거잖아. 근데 민간 기업은 어때? 땅을 공시지가로 해서 싼 값에 강제로 뺏은 다음에 어떻게 해? 그걸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서 팔면, 그렇지? 그러면 이익 많이 보는데 그거 민간 기업이 그대로 이익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데 토지를 수용하면서까지 강제로 뺏어가면서까지 공익사업 할 수 있는 자로 지정을 받으면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민간 기업이 그렇게 개발한 뒤에 땅값 오른 거,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을 민간 기업이 다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그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또 이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야. 응? 어쨌든 근데 아직은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문제이긴 해. 어쨌든 두 가지. 민간 기업도 이제 공익사업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현재 결정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 인정, 사업 인정까지 하고 잠깐 쉽다. 사업 인정이라는 건 이게 국민의 재산을 뺏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이다라고 인정하는 걸 말해요. 응? 그걸 누가 하냐면 국토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신청을 받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LH공사가 어디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업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사업 인정이란 셋째 줄 뭐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다. 이게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수용권이란 말 어떻게 이해했어? 재산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거야. 응? 권리를 부여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학문적으로 특허야, 특허. 그 형성행위라는 말 밑에다가 특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를 내줘요. 특허. 응? 그래서 단순히 니네가 하려는 사업이 이렇게 공익성을 많이 가진 공익사업이다라고 확인해주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니네는 그러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어도 된다라고 하는 뺏을 권리까지 부여해주는 그런 수용권까지 부여해주는 형성적 행위라는 거야.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응?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쌍거리 2번 요건에서 결국 핵심은 셋째 줄이야. 응?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다. 응? 그 앞에는 왜 그렇게 보는지 이유가 있지? 그래서 그게 핵심은 셋째 줄, 넷째 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응? 그래서 이어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에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해.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는 뭐 돈이 없다든지, 그지? 뭐 개발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사업을 인정받았다는 걸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그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어? 공익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상실됐는데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개인의 재산을 막 박탈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인정에 근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지 뭐. 1번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응?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일단 앞서 사업 인정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막 뺏는 그런 수용권 행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정리.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절차 얘기. 뭐야? 우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누구한테 자기네가 하려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승인받아야 된다고? 응? 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응?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응? 자,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1번 아까 공부한 거야. 자, 헌법이 29조에서 뭐라고 해놨다고? 23조 3항에서 공공 필요가 있어야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 그럼 공공 필요란 아까 정리하면 공공 필요란 공공성과 필요성 두 가지만 안 돼. 여기서 핵심은 공공성이야. 공공성 어떻다고? 1번은 뭐 특별한 건 없다. 그지? 그래서 1번의 끝부분 보면 뭐라고 써 있어? 특히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인 내지 사기업인 경우는 그러한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제도들도 있어야 된다. 응? 아까 그런 거 뭐 이득만 많이 본단 말이야, 그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번 셋째 줄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그 실정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그는 뭐야? 공용 수용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 응? 아까 읽었죠? 그리고 밑에 공공 필요에 있어서 그 공공성이란 거는 어떻게 된다? 공공 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뭐보다 좁게 봐야 된다고. 국민의 기본권 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헌법 31조 2항이 정한 공공 필요보다 좁게 해석돼야 된다. 이해됐죠? 다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굳이 안 해도 돼. 그는 3번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워커힐 어딘지 알아? 여기 워커힐 관광? 워커힐 호텔? 이게 저기 경기도 구리시 쪽에 가다 보면 야산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호텔을 짓고 뭐 하는 게 있어. 오래전 일인데
그 워커라는 게 한국 전쟁에 공을 세운 미국 장군이에요. 그 워커라는 분이 아마 전사했을 거야. 6.25 때. 그 사람의 공을 기려서 거기에 뭐 기념비도 세우고 뭐 그래서 워커 일 관광 호텔 짓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위해서 그 일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 공익 사업으로 인정해 준 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인정했어요. 시험에 거의 안 쓰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에 4번은 뭐야? 거기 첫째 줄로 보면 뭐 법 이름이 나오지? 산업단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정해놓은 법률이야. 근데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민간 기업도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놨단 말이야. 이거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서 이유가 뭐야? 우리 헌법 23조 아까 3항을 보면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여기만 돼 있지? 그죠? 그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 지급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게 국가나 지자체만이라고 써 있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국가나 지자체는 뭐야? 뭐 재정도 부족, 돈도 부족해서 대규모 공익사업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할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이제 그런 민간 기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공익적 사업이고 니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가 지정해주고 이렇게 지정받으면 민간 기업도 공용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마찬가지죠. 관광단지 조성계획 사업,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 민간 개발자를 이렇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주체로 법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해놓은 거 헌법 위반을 하여튼 민간 기업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다만 아까 6번은 아까 얘기했었지, 응? 그 사업이 조금 저 뭐래 거기 보니까, 응? 고급 골프장, 그죠? 고급 골프장, 휴양시설 짓고 이런 사업은 공익성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런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지정된 구역 내 사람들 땅과 건물 뺏도록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그거는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허용됐습니다. 법률에서 그런 걸 주는 그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응? 뭐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7번은 별건 없고 이 공공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시행자가 입증해야 될 문제다. 응? 그런 얘기였고요. 다음 페이지 8번은 사업 인정이라는 것의 성격. 사업 인정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뺏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주는 형성행위다 그랬지 아까. 단지 이게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응? 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다 들어있어. 그 사업 인정을 해주려면 사업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 인정을 받을 때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을 때는 해당 사업 공익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찌어찌 해서 그 의사와 능력을 상실된 뒤에까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그지? 그 얘기 써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9번 중시하세요. 9번을 보면 자, 다 읽어보자. 문화재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시도가 지정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한 내지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법에 해당 문화재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응? 그럼 결론은 이거야.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수 있어? 그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를 해서 문화재 인근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하여 관리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하여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뭐 할 수 있다고? 그 지정된 국가가 지정된 문화재 인근에 있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땅을 다 뺏어가지고 여기 개발 못하게 여기 묶어놓은 거야, 그렇지? 근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넓혀가지고 여기 있는 땅도 어떻게 할 수 있어? 강제로 수용하고 땅값 보상해주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네? 네. 아니 문화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지. 핵심은 다 토지에 걸리는 거예요. 문화재를 지자체가 수용하는 건 아니죠. 국가지정 문화재가 위치해 있는 토지 또는 그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문화재가 뭐 이렇게 석탑이 하나 있으면 여기까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잖아. 그지? 그 지정 문화재가 있는 땅은 개인 땅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개인 땅도 수용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그게 국가 지정 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토지, 문화재가 위치해 있는 토지나 그 문화재 인근의 보호구역으로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호구역에 개인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은 국가 지정 자기 땅 안에 국가 문화재인 석탑이 있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 땅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제한받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죠? 별로 안 좋아해. 그죠? 응? 이거 나오니까 이거 생각난다. 우리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라 예전에 보면 뭐 우리 무슨 유명한 소설가, 유명한 시인, 응? 그러면 그 지역이 배출한 유명한 예술가 있잖아. 그러면 그 유명한 예술가가 생전에 살던 곳, 뭐 생가 이렇게 지정해서 뭔가 그 철거 못하게 한다고, 그 보존하게 하죠. 응? 근데 그 후손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후손들이 있어. 그러면 뭔가 이거 빨리 뭐 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빨리 뭐 하려 그래? 빨리 철거해 버려요, 막. 왜냐면 자기네 사유재산인데 그걸 철거하고 뭐 거기다 집을 새로 짓거나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되잖아. 그 지정받기 전에 후다닥 해버려.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 가문의 영이라고 생각해서 보존하고 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걸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언론에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걸 막 부숴버렸다고. 지정받기 전에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중요한 걸 했어요. 예.